안녕하세요. 중도돌입니다. 오늘 4월 20일 수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01%, 코스닥은 0.28% 하락 마감하였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죠. 우리 시장은 어제 전날 미리 상승을 좀 하긴 했지만 사실상 미국 시장이 쉬는 동안 여파를 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상승하는 그림을 좀 그려주기를 바랬는데 역시나였어요. 확실히 지들 시장만 쳐 올랐다 하면 뭐한다? 우리 시장은 던지기 바쁘다. 어디서 용병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이군 같은 애들이 한국에 와서 뭐한다? 주식을 한다. 그런 애들도 우리는 못 이기고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고요. 어찌됐든 오늘 수급의 현황을 좀 보면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오랜만에 양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개관놈들이 오늘은 팔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와 반대적으로 코스닥은 어제 들어왔던 물량이 반 이상 기어 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런데 어제 들어왔던 자리에 비해서 위에서 물량을 털어낸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 양봉에 대한 중간값 위에서 일단 유지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그 자리가 925포인트 부근이라는 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긍정적인데, 문제는 어제 들어온 물량의 50% 정도가 나갔다라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럼 내일은 뭐 해야 돼? 다시 나갔던 이 50%를 그러니까 내일 다시 채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물량 어느 정도 팔고 새로운 가격에서 또 사주면서 뭐 해야 된다? 수급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일도 또 팔아대면서 물량을 누른다. 다시 이 양봉을 먹는다? 그러면 상승하기에는 제약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4월달 내내. 말씀드렸던 자리가 코스닥은 여기가 지들의 중심값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빨간색 라인. 그죠? 여기까지는 어찌됐든 한번 올라가야 된다라고. 그 자리까지 갖다 댄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서 혹은 요 밑에서 물량을 털어낸다면 이거는 상승하기보다는 하락하기 위한 전조 증상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해야 돼? 요 밑에선 물량을 어느 정도 모아놓고 이 위로 올라가면서 물량을 털어내야 돼요. 그래야 단기적으로라도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내일도 오늘의 이 저점 925포인트에서 924포인트 부근을 유지하는지만 체크해라. 이탈한다면 결국에는 어제 이 양봉을 다 메꾸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갈 이유,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그럼 내일은 쳐 올려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양봉의 중간값을 건드렸다. 그죠? 이 자리에서 더 이상 하락한다면 뭐 해야 돼? 당분간은 횡보한다. 하락하지 않는다면 위로 한번 상승의 곡선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또 단기적으로 요런 흐름 한번 만들어줘야 흐름이 나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요 안에서 지금 만들어내죠. 요 안에서 만들어낸다.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 코스피는 요 안에서 만드는 요 중심값 자리가 누구? 외놈들이 기존에 샀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는 뭘 한다? 물량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에 비해서 개관은 판다라는 거죠. 왜? 얘네들이 팔아줘야 얘네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개인이 팔면 더 좋지만 그럼 주가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 근데 왜 코스피와 코스닥이 반대적인 영향을 만들어내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실제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냥 그런 관점인 거고요. 어찌됐든
다시 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그러면 위로 2730포인트 넘기는지 체크, 밑으로는 또 한 번 2700포인트 유지하는지 체크. 유지하지 못한다면 다시 2685포인트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어찌됐든 코스피는 이 올라가는 이 각도 상에서 공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딱 어디예요? 오늘의 자리예요. 그냥 오늘의 자리. 이 자리를 살짝 올려놨어요. 그러면 뭐다? 내일은 한 번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이에요. 코스닥도 뭐라 그럴까요? 모 아니면 도의 자리라 오늘의 저점을 또 한 번 때려버리면 밀고 내려가면 흐름이 꺾이기 때문에 내일 올려줘야 되는 자리다. 그러면 실제로 코스피도 이 중간값을 넘어서서 일단 끝나긴 했으니까 미국 시장이 큰 흔들림만 없다면 내일은 한 번 정도 위로 쳐줘야 되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못한다면 밑으로 또 여기 헹구죠. 그럼 또 요 추세 안에서 또 움직이는 흐름, 그리고 또 밑에서 올라오는 요 추세를 만들어 놨으니까 요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어디? 여기와 여기서 움직이는 자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움직이는 자리가 또 나타나요. 이렇게 후발주자라는 거죠. 계속 삼각수렴 밖으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흐름은 여기서 노는 거죠. 여기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요. 여기 이것저것도 아니다. 그럼 뭐다? 손절해라 그냥. 다 손절하고 비트코인으로 가든 아니면 저기 뭐야 미국 시장으로 가자 라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재미가 없어요. 뭔 떨어지는 거는 4일에서 5일 안에 계좌 종목당 30에서 50%씩 2000종목 중에 1000종목 정도는 그렇게 떨어뜨리면서 실제적으로 4일에서 5일 동안 30에서 50% 올라가는 종목은 뭐다? 100종목도 안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엔 8대 2의 확률로 손해볼 확률이 높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지. 그냥 그 20% 먹으려다가 뭐다? 80%에 내가 포함된다. 내가 이 20%에 포함될 거라는 생각은 웬만하면 하지 마셔라. 날고 긴다는 애들은 많다. 우리는 칼 들고 전쟁터에 나왔지만 누구는 대포, 누구는 뭐 핵, 누구는 탱크 타고 나온다. 이해되시죠? 칼만 들었을 땐 뭐 해야 돼요? 숨어 있어야 돼요. 이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그리고 나를 찾아서 오는 애들만 죽여야 돼요. 내가 나가서 누구를 죽일 게 아니고. 그죠?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체크하시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니딩과 공부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 주시고요. 고버스는 또 살려놨다. 그죠? 이 자리를 계속 안 밀고 내려가요. 미국 시장이 좋든 말든 그냥 지들은 지들의 마이웨이를 간다. 왜? 지들 종목을 팔아야 되니까. 지들 수급을 던져야 되니까. 그죠? 어제 이렇게 해놓고 미국 시장이 2% 상승을 했는데도 시가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쳤다가 지지받고 위로 올렸다가 맞고 밀린 거예요. 이게 위, 아래 다 때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럼 뭐야? 내일은 위로 혹은 밑으로 방향이 나온다. 그게 밑이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왜? 코스피와 코스닥도 딱 그 어중간한 위치니까. 이젠 위냐 아래냐 방향이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고요. 자, 어제 오늘 이 쌍방울 형제들이 좀 잘 갔죠. 이제 이 쌍용차에 대한 인수 자체가 쌍방울과 KG그룹 그리고 뭐 파밀리인가 뭐 어디라 하는데 그냥 두 회사의 그룹의 인수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강하게 들어왔고 오늘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쭉 밀렸는데 오후장에 KG그룹에 대한 아무튼 수급이 들어오면서 물렸는데 솔직히 KG그룹 중에는 저는 이 KG스틸 하나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어제 그제 막 쌍방울이 밀렸을 때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 그리고
뭐다? 흔들어대면서 뭐래요? 매물을 정리하는 자리예요. 얘네들은. 그리고 어제 쌍방울이 상한가를 갔는데도 얘는 뭐다? 상승했다. 오늘 쌍방울이 또 막 날아가는데도 얘도 버티더라. 그러다가 오후장에 쌍방울이 눌리면서 그 수급이 이쪽으로 넘어간 자리인 건데 이제는 조심해야 될 자리예요. 얘도. 왜? 올라가던 각도가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매물 정리한 자리거든요. 올라가서 누르니까 매물을 나온 자리를 쳐대면서 뭐예요? 여기서 매물 수급을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한 철 누른 다음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5,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열려는 있는 자리인데 요 자리를 넘어서게 되면 서게 되면 거진 4만원 부근까지 한 차례 더 보를 수 있어요. 이 종목은 결국에는 쌍용차를 인수하는 건 KG그룹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는 부분인데요. 왜냐면 얘는 좀 안정적으로 가면서 분명히 이거 위로 올라가면서 누군가 매집을 한 거거든요. 이건 누군가 올라가면서 매집을 한 거예요. 가까운 정보가 주변에 있다. 그래서 추세를 올리면서 뭐다? 매집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서 빵 터친 거예요. 어느 정도 매집이 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각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제 내일 하루도 어떤 각도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급등의 자리로 간다라는 거고요. 3, 4일 정도, 2, 3일 정도 안에 뭐다? 결론이 이제 조정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 조정이 어느 자리에서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더 가냐 못 가냐의 관점이에요. 일단은 4만원 부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에 비해서 가벼운 쌍방울은 요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실제적으로 올렸다가 누르면서 매집이 어느 정도 들어갔고 어제 분출을 했던 자리고요. 실제적으로 얘는 요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결국엔 이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걸로 한참 해먹으려고 물량을 뽑았다가 만들어 놓은 걸 쌍용차에 갖다 붙였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주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오늘의 흐름을 보면요. 1240원에 맞고 떨어진 자리. 상한가를 가도 되는 자리인데 굳이 가지 않은 자리. 왜? 요때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 요때 이슈몰이를 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즉 여기서는 매집이 나오질 못했어요. 기존에 있는 매집 가지고 여기서 한 차례 쳐 올려서 여기서 한번 헤쳐먹고 뭐다? 다시 여기서 주워 담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상한가를 못 갔냐? 기존에 상승을 했을 때 여기서 매물을 터는 자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기존에 올라왔던 요 거래량을 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디예요? 1240원이에요. 어디? 여기 1250원. 여기가 기존의 매물 자리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을 길게 보더라도 얘는 970원을 이탈하면 뭐한다? 이제는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길게 보더라도 뭐다? 970원이다. 그러면 짧은 자리에서 이제 여기서 이대로 죽을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상승하는 그림을 만들어 낼 거냐의 기준은 못해도 얘는 단기적인 입장에서 (995원) 이게 1,000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1,000원 정도고 그 기준 말 그대로 995원에서 1,000원을 지지받으면 어디 1,100원까지 한 차례 상승하는 그림 만들어낸다. 또 한편 바로 상승한다면 1,100원 위에서 지지받아야만이 다시 또 1,200원에서 1,240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1,000원과 1,100원 자리가 뭐하는 자리?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분명히 윗꼬리를 달았으니까 수급이 또 나갔을 수도 있지만 그 수급은 뭐 내일 메꿔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매물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이 다시 상승을 한다면 1240원을 또 한번 확인하겠지만 어찌 됐든 다시 한번 이 1400원대를 한번 정도 확인하고 완전히 죽을 거냐 아니면 더 날아갈 거냐의 기준이에요. 어차피 쌍용차 인수에 대한 시기가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해먹을 자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뭔가 뉴스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으로 온다면 들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그 자리에 대한 손절과 지지 라인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광림이 움직일 때는 얘는 2,800원 부근 마지노선이 2,750원까지 잡아놓고요. 요 자리 이탈하면 뭐다? 그냥 오늘은 그냥 저점이에요. 이 자리 이탈하면 무조건 얘는 버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위로 올라오는 자리는 이랬든 저랬든 위로 올라오는 자리는 이랬든 저랬든 3,200원 위로 안착을 해야 된다. 결국엔 이 광림은 매물대가 좀 많아요. 거래가 터졌다 하더라도 위에 매물을 깔아놓은 자리가 최근에 나왔던 자리라 쌍방울은 요런 그림이었고 광림은 요런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엔 뭐다? 쌍방울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 광림이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어제 같은 날도 광림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안 가도 되는 자리였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 거기가 매물 자리였거든요. 매물 자리여서 저희 회원분들이 말씀하셨을 때 상한가를 가면 무조건 내일 갭이 뜨느냐 라고 물어보시길래 광림 같은 경우는 여기가 무조건 매물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밑으로 하락하면 무조건 얘는 지워 박는 자리란 말이에요. 무조건 띄워야 되는 자리인 거고. 그러면 결국엔 쌍방울을 쫓아간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쌍방울의 흐름만 따로 보면 되는 거예요. 얘는 얘 개인적인 이 차트의 흐름은 굳이 볼 필요가 없다. 쌍방울만 보면 된다라는 거고, 이 내일이죠. 내일의 흐름상 쌍방울이 상승 혹은 하락하는 거에 대한 기준만 보면 되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내일 이후부터는 뭐다? 광림의 흐름을 그땐 다시 봐야 돼요. 일단은 올라가는 누군가 끌어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만 중요한 거고요. 그런 끌어줌이 있다면 얘는 이랬든 저랬든 4,000원에서 4,200원 부근까지 한 번 정도는 다시 또 기대해 볼 수 있다. 대신 그 자리 넘어간다라는 보장은 사실 아직까지는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곡물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널뛰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오늘은 한일사료가 하루 쉬면서 뭐 다른 종목들이 좀 널뛰기를 하다가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뭐 했던 부분인데요. 그 중에 흥국 F&B도 오랜만에 좀 움직였어요. 뭐 커피 원두 대체제라고 해서 움직였는데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차트를 기존부터 계속 만들어 놓은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켓컬리 상장으로 인해서 움직일 거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게 하도 오래 걸리니까 잠깐 놔두는 자리, 뭐라 그럴까요? 그냥 놔두는 자리예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놔두는 자리. 왜? 수급을 넣으면 뭐한다? 묶인다. 왜? 이 반동의 크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커피 원두 대체제로 오늘 상승이 한번 나왔어요. 4,800원대는 때리지 못했지만 장중에 분봉의 흐름을 보면 좀 기이한 현상처럼 수급이 들었다 놨다 아주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이거 하나당 2, 3%씩 분봉이 계속 연출되는 부분인 거고요. 결국에는 이슈는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갈 자리는 아니다라는 기준이 좀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요때 거래량보다 확실히 거래가 적어요. 그죠? 그러니까 뚫고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일단 4,500원대는 섭렵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이 4,500원을 유지받을 거냐, 이 자리를 지지받는다면 4,800원에서 5,000원대로 확인하러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4,250원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더 눌렀다가 이 이슈가 그대로 이어간다면 또 한 번 칠 거고, 그러지 않으면 당분간은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자리를 여기냐 혹은 여기냐의 관점이에요. 그냥 이렇게. 어찌됐든 전체적인 수급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랬든 저랬든 마켓 퀄리가 됐든 이 원자재가 됐든 지금 바로 갈 거냐 아니면 좀 더 쉬었다 갈 거냐의 기준인 거지, 이 종목은 뭐 한다? 분명히 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분명히 간다 얘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뭐 해야 돼?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분할적인 관점에서 눌릴 때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얘는 3,000 넉넉 잡아서 3,750원까지 열어놓고 그냥 떨어질 때마다 슬금슬금 담아봐도 되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뭐 관심 가져봐도 된다라는 거고요. 자, 곡물 대장으로 대주산업이 좀 움직였었죠. 얘도 뭐 상한가 거진 22%까지 갔다가 윗꼬리를 길게 다가 눌렸는데, 내일부터 단일가에 들어가죠. 맞나요? 단일가로 들어가네요. 이제 삼거리의 단일가예요. 자, 어찌됐든 결국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 누가 보더라도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이 어느정도 빠져나가는 흐름, 단기적인 수급이 빠져나가는 흐름인 건데, 얘는 월봉과 주봉을 보면요, 연봉상에는 가야 될 자리가 5,400원, 그리고 그 최근 거래가 4,24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대주산업이라고 봤을 때, 예전에 대주산업이 그 천도 관련이었죠. 천도 관련해서 대주산업하고 뭐 기타 등등 움직이면서 세종으로 뭐 이사를 가냐 마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요때 한번 그걸로 헤쳐먹고, 이거 2007년이요. 요때군요. 요때 헤쳐먹고 주가를 눌린 다음에 어거지로 끌어올리는 자리예요.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일봉을 보면 잘 가던 주가가 수급이 빠지면서 쳐 눌리고 나서, 그럼 뭐 해야 돼? 횡보해야 되는데 이슈를 만나서 뭐 했다? 그냥 뚫어버린다라는 거죠. V자로. 그죠? V자로 뚫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누가 붙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이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요 자리에 대한 기준만 잡아놓으면 된다. 3,200원 부근 정도까지. 좀 뭐 밑으로 10% 정도 되는데 어차피 단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이 100% 다 빠져나가지 못할 거다. 오늘 물량이 어느 정도 많이 나가긴 했지만, 그럴 거였다면 음봉으로 찍어 눌러도 되는 자리거든요. 어디? 어제의 윗꼬리 자리는. 근데 먹지 않았다라는 건 웬만하면 요 나갔던 물량을 어느 정도 채울 거라면 요 윗꼬리 자리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날 확률이 높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일 동안 점차적으로 쳐 올렸다가 단일가가 끝나는 날 빵 하고 치고 마무리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좀 판단하거든요. 어찌됐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원자재, 곡물 뭐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는 자리라면, 이랬든 저랬든 쌍봉의 흐름은 한 번 정도 만들어 놓고 끝나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인 거고요. 현재 이 수급 가지고 요 자리를 못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 자리를 못 갈 이유가 없다. 두 번째 자리까지는 갔다 왔네요. 그죠? 두 번째 자리까지는 갔다 왔는데 이제 4,250원에 대한 자리가 남은 거고, 제가 볼 때는요 5,000원까지 그냥 갈 것 같아요. 5,000원짜리까지는 그냥 날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굳이 이런 기회를 놓칠 이유 없다. 이 회사가 또 어떤 호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거를 포기하고 다음 거에 또 간다? 그거는 별로일 것 같아요. 그럴 거였다면 뭐해? 여기서 슬금슬금 올렸어야지. 슬금슬금 올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강하게 쳐 올렸다라는 건 뭐다? 뭔가 한 번 더 헤쳐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단일가 들어갈지 모르고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엔 단일가를 이용해서 뭔가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는 자리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고요. 그런 기준만 이 3,000원, 3,200원대만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 뭐 하든 안 하든 어차피 단일가기 때문에 어차피 못 나간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못 나간다 얘네들. 어차피 못 나갈 거면 시간과의 싸움일 거다. 그렇다면 이 종목 눌리면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지바이오가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오늘 갭 뜨고 나서 그냥 바로 좀 상한가를 갈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미국 시장만 좋았지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은 누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가가 형성되자마자 위로 1% 정도 상승을 하는 척 했다가 그대로 밀려서 어제 종가 부근까지 왔다가 밑꼬리를 달았어요. 결국은 얘도 또 단일가에 들어간 부분이고, 거래가 많이 터졌다라는 건 어제 들어왔던 수급이 나갔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요 음봉의 자리가 어디? 기존 흐름을 보면 요 위로만 올라왔다면 뭐가 나온다? 음봉이 쏟아지는 자리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어디예요? 9,000원이에요. 9,000원. 오늘 이 9,000원을 못 넘겼기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상 여기서 강하게 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평선이에요. 이평선이 정배열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야 정배열을 만들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정배열을 만들 수 있는 기준. 그렇다면 바로 가기보다는 흔들어대면서 이평이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벌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디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관점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은 7,750원인데 오늘 이 자리를 이탈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갭뜬 자리까지만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7,3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기준으로 뭐 할 수 있다? 들고 가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요런 차트의 그림에서는 요렇게 올라왔다가 요런 그림보다는 요런 그림이 전도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그냥 임의적인 판단이니까 뭐 그거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요. 어찌됐든 오늘의 이 조정 자체가 어제의 상한가는 일단 건들지 않았다라는 건 긍정적인데, 문제는 뭐다? 내일이 단일가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단일가에 들어감으로써 그냥 갭으로 쳐 누를 거냐. 그래서 뭐 미수, 신용, 물량 다 덜어낼 거냐. 그렇지 않으면 버티는 그림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쏠 거냐. 얘 기준이에요.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서 요런 그림은 안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이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미친듯이 해가지고 어제 이 양봉에 어제 제가 털렸다 그랬죠. 아침부터 뜬금없이 갭이 크게 뜨더니, 어제는 4% 정도 뿐이었는데 크게 뜨더니 결국에는 그냥
반값을 밀어버렸거든요. 반값을 밀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구간이 딱 5,000원이에요. 그냥 그 5,000원을 지지받고 반등을 한 부분인데 이지바이오가 단일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지바이오가 밀릴 때 이지홀딩스도 당연히 밀릴 거란 말이에요. 같이 움직이니까. 대신에 폭이 다르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지바이오가 미친듯이 밀릴 때 이지홀딩스는 조금밖에 안 밀릴 거냐? 조금밖에 안 밀리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은 받는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영향을 받아버리면 뭐 한다? 얘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지바이오가 움직일 때 뒤따라가는 종목이니까. 그러면 이지바이오가 단일가에 들어간 게 얘한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웬만하면 이 5,000원짜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요. 넉넉 잡는다 하더라도 얘는 4,900원 이탈하면 솔직히 단기적인 흐름은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도 쌍봉을 한번 찍으러 가야 되는 흐름이다. 결국엔 이지바이오가 얼마나 상승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덩달아 이 종목도 뒤쫓아가는 흐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 종목에는 너 더 봐도 된다라는 거고요. 팜스토리도 이지바이오 쪽의 회사죠.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팜스토리 다 자회사 관점으로 물려있는 부분인 거고요. 팜스토리는 최근에 이 곡물 가격으로 좀 많이 올라왔죠. 한 차례 올라오고 나서 주가가 눌리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내요. 최근에 이 흐름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들었다 놨다 급등락을 하고 있고요. 이랬든 저랬든 실제적으로 보면 기존은 여기서 많이 흔들었던 자리가 나온다면 현재는 여기서도 많이 흔들었다가 그 뒤로는 어때요? 이 위로 안차간다는 거. 그러면 이제는 요 자리에 대해서는 뭐 했다? 어느 정도 양봉으로 사수가 됐다. 그러니까 즉 매수의 자리가 됐다. 매수의 땅인 거고 이 위로 올라가는 이 자리 위부터는 뭐다? 아직은 매도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만 가면 뭐다? 물량이 출회된다. 그러면 이 종목도 이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킬 수 있는 자리는 2,950원 자리.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한다? 한 번 더 위에 있는 매물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3,300원 부근 정도까지. 다 같은 계열사거든요. 그러면 이지바이오든 홀딩스든 팜스토리든 뭔가 한 번 정도 해낼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종목인 거예요. 지금은. 이 여파가, 이 곡물 가격에 대한 여파가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요. 언제까지 움직일지도, 결국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된다라는 기준이 나와야만이, 최근에 이 상승 테마에 속한다라는 거요. 속할 수 있다라는 거. 최근에는 뭐 쌍방울,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 아니면 이제 곡물이에요, 그냥. 딱 그걸로 나눠졌어요. 그래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한 부분인 거고. 이랬든 저랬든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관점과 길게 보는 관점은 얘는 2,720원까지도 열어놓을 수는 있다. 대신 요 자리까지 밀린다면 뭐한다?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셔야 돼. 얘는. 또 다음을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는 또 한 차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큐라클이라는 종목이고요. 예전에 영상을 여기서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 이 종목 뭐다? 크게 물리더라도 물려 죽을 자리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 얘는 단기 바닥을 찍은 자리예요. 찍은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엔 한 차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쌍봉을 찍고 밀리는 흐름을 만들어냈거든요. 기존의 저항대를 확인하고 밀리는 자리를 만들어냈고요. 조금 아쉽게 종가가 형성되기는 했지만 이 종목 단기적인 기준으로는 22,500원, 길게 보더라도 21,000원을 얘는 이탈하면 안 돼요. 21,000원을 이탈하더라도 차후에 다시 내가 매수했던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뭐 한다? 오래 걸린다. 또 뭐 해야 돼? 횡보해야 된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22,500원 유지. 많이 밀리더라도 21,000원대 유지 한다면 뭐다? 얘는 뭐 물려 죽을 자리 아니다. 아직도 가야 될 공간이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다? 단기 저항의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저항을 빠른 시일 안에 털어낼 거냐? 아니면 또 맞고 눌려서 뭐 할 거다? 횡보할 거냐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뚫어낼 거냐? 아니면 그냥 요 안에서 횡보할 거냐? 요런 관점으로 또 요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두 개. 위에 박스냐? 밑에 박스냐인데 위에는 한 번씩만 더 두드려주면 뭐다? 뚫고 올라선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요 자리 이제 잡아먹으러 가야 돼. 33,000원대까지. 흐름이 나쁘진 않다 아직은. 뭐 아니면 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